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음,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몇 가지 새벽에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약 20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뭐, 버클리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 어떤 분, 또는 뭐, CIA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뭐, 믿을 만한 출처는 아닌데, 아, 미국 쪽의 지도자? 아무튼 그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게 20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결정을 내린 게 중국과 미국은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뭐였냐면은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저도 이제 저도 이혼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기 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사생활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자유롭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 때문에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마치 어렸을 때 어, 저랑 이제 우리 어머니랑 그 두 형제가 서울에 그 우리 아버지 묘에 이제 그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립묘지 참배도 좀 한번 해야 되겠고 하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애 아빠는 어디 갔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니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저한테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물어봤어요. 그 질문만으로. 그렇게 정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넘어가자. 그게 이제 좀 좋은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그 좋은 쪽으로 풀어가면 정말 좋은 건데 나쁜 쪽으로 풀어가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저는 동전의 그 양면성이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본질 자꾸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이 지구 환경이 뭐 3억 명이 적당하다, 35억 명이 적당하다는 말도 있지만 중국을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들어봤는데 제가 저번 달에 이렇게 어두운 영상 찍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2월 달부터 악재가 터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 이제 비트코인 악재, 주식 악재, 부동산 악재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조심하라고 하는 충고해주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본격적으로는 저도 예상하기를 6월, 7월에 세계가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6, 7월에. 그럼 확실하게 이제 저는 디지털 화폐를 이건 세계 각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봤는데 하지만 2월 달에 악재가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계속 이제 악재가 터졌는데 자, 첫 번째가 이란의 채굴장 폐쇄. 두 번째가 미국 의사당 난입 후원금 6억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옮겨왔다. 뭐 이 얘기. 제가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뉴스는 진짜여도 문제지만 가짜면 더 큰 문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만약에 뉴스라면 그 6억인가 그게 그 돈이 비트코인이 그 미국 의사당 그 난입 사태 후원금으로 갔다. 이거 가짜면 더 큰 문제다 이거는. 그 왜냐? 자 생각해봐요.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게 없는 걸로 나타났죠. 있어도 문제죠. 없으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맘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라크 침공을 공격을 맘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론 형성이라고 그러죠. 여론 형성.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는 가짜면 더 큰 문제다. 이 뉴스가. 그리고 나서 옐런 그치. 미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규제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연이어서 이제 그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야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 변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테슬라. 그래서 지금 제 느낌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우리 구독자님들도 재미없고 그다음에 저도 좀 너무 소심한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테슬라와 아마존이 구글의 경쟁자다라는 얘기를 글쎄 한 6, 7년 전부터 들었나? 제가 그 미래학 4차 산업혁명 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봤다는 얘기는 거의 뭐 일단 한 200권 이상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5년 전에. 왜냐면 그때는 나오는 책 족족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건 다 왔다고 보면 돼요. 그 미래학 관련된 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이. 자, 이게 얘기가 워낙에 좀 큰 얘기라서. 자, 일단은 팬데믹이라는 것은 아마존에 좀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아마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하고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뭐 로컬 푸드 같은 게 있죠. 지역화에 있어서 지역화가 되면 불리하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근데 팬데믹은 계속해서 지역화 쪽으로 가게 되죠. 왜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테슬라는 뭐냐면은 여러분 딱 한마디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얘기가 주제였지 오늘 영상에. 전기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거든요.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훨씬 많으니까. 하드웨어 엔진이 빠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2만 가지의 부속이 200가지만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지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팬덤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팬덤 경제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팬덤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게 현재 그 우주선 관련된 거하고 테슬라 전기차. 이번에 막 디자인이 좋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게요. 위험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따라하기가.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지만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돈이 있어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진입장벽이 낮은 거죠. 그게. 테슬라는 저는 잘 될 거라고 봤고 제 책에 이미 5년 전에 썼어요. 아마존 테슬라가 구글의 경쟁자다. 이렇게 책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위험 요소도 알고 있죠. 그거는 굉장히 그냥 뭐 현실적인 위험 요소예요. 인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산 게 중국 시장에 차를 팔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던데 중국이 테슬라를 막 살 것 같아요. 중국이. 아마 테슬라 자동차에 보다 더 좋은 무인차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죠?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이 완벽한 물동량이라는 것. 주로 자동차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택시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까지 택시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큰 길에서 뭐 한 100m만 가면 되니까 또 이제 우리가 예의상 택시 기사들이 또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골목길 쭉 들어가면은 차 돌려서 못 나오잖아요. 돌리기 힘들잖아 일단은. 특히 저녁에는 막 주차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무인차는 커넥티드 카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자율주행차 막 인공지능이 하는 막 논두렁길도 막 이 바퀴가 정말 5cm만 오른쪽으로 가면 바퀴가 빠져. 근데 논두렁길도 막 이게 막 가는 거야. 완벽한 이제 인공지능 차야. 그 차가 꼭 필요로 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하고 스마트 시티 각종 센서링으로 작동하는 차가 이제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완벽한 인공지능 자동차는 아니지만 커넥티드 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성능이 떨어져도 다른 걸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거를. 북한이나. 왜냐면 공산당이니까. 일당 독재니까. 자, 그래서 뭐 황당한 또 분석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화성에서 사용해야 된다. 인간이 화성까지 이주할 정도면은 그때도 비트코인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너무 황당해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체의 악재예요. 비트코인의 악재는. 저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잠자는 사자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뭔가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이게 쫓기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생각해요. 천재라기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재가 아니에요. 페이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운이 좋은 사람 많잖아요. 미국 분석이 있어요. 미국에서 1955년생이 그 즈음이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좋았어요. 배경.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배경 자체가. 마치 우리가 문화적 배경이 있었을 때 거기서 예술적인 천재가 나오는 것처럼 기술적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2000년 후반 닷컴 버블 때 벤처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 연령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화적인 배경, 즉 한국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하는 그 배경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배달의 민족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기술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배경에서 성장해야만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자. 핵심부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처음에 찍기 시작한 그 어떤 목적, 소수의 이렇게 많지 않은 우리 구독자들에게 전하는, 하지만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남기는 건데, 마윈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담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마윈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잘 대답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SF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머리 좋은 건 알겠고 근데 운이 좋아서 거기까지 간 것도 알겠는데 현실 감각이 살짝 떨어지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 마윈하고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대담에서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제 생각에 이번에 비트코인을 산 게 이거 지뢰 밟은 거나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지물, 이 세상은 그렇게 사실 위험한 곳이거든요. 방해꾼들이 있고 자기 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실제 그런 말을 했겠죠. 링컨이 그 자기 아버지인가? 원로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누구한테 했는지는. 자, 우리 가슴 속에 나침반이 있다. 어떤 그 진리를 향한 또는 공정한 유토피아를 향한 나침반이 있다. 그래서 노예제도는 이거는 우리가 없애야 될 게 분명하다. 이건 정의고 그다음에 신도 우리 편이라는 걸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링컨도. 그런 어떤 나침반이 있다. 나침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 속의 나침반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방향에 늪이 있다거나 맹수가 있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나침반을 향해서 가다가, 그러니까 그 북쪽을 향해서 트루노스를 향해서 가다가, 그래서 이제 트루노스냐 진북이냐 자북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북과 자북은 약간 이게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충 초창기에 우리가 어딘가로 갈 때는 러프하다 그러죠. 대충 그냥 나침반 보고 가면 돼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진북과 좌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그 얘기는 링컨이 한 얘기는 아니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고. 자, 링컨은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침반만 내 가슴 속에 그것만 보고 가다가 내가 늪에 빠지면 늪에 빠져버렸어. 이제 못 빠져나오게 생겼어.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 때문에 이제 엄청난 위기에서 늪이 뭐라는 거를 이제 이미 알고 하는 얘기예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필요한 현실 감각을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보고서 거기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내가 늪에 빠진다면 나침반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가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내가 걸어가는 그 경로를 볼 수 있는 현실 감각인데 이게 약하다, 일론 머스크가 약하다는 걸 저는 인공지능 대담에서 이미 느꼈다고요. 현실 감각이 약하다. 그러면은
운이 좋았던 거를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운이 좋은 거를. 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조명을 켰어요. 양쪽에.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조명을 켜자마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뉴스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어젯밤 11시 25분 뉴스. 뭐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자금을 얻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3,500억 원어치를 빼돌렸다라는 뉴스가 뜨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까지 이 영상에서 말하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저는 테슬라가 지뢰를 밟았다. 일론 머스크가 그야말로 그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늪에 빠졌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휴대폰 조명을 하기 위해서 켰는데 그럼 얘를 휴대폰 이렇게 찍 하면은 뉴스가 오늘의 그 주요 뉴스가 딱 위에 딱 뜬단 말이에요. 상단 3개 중에 하나가 북한이 암호화폐 3,500억 빼돌렸다. 해킹해서 이 뉴스가 뜬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랑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더 큰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더 큰 문제다. 그거는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얘기다. 그래서 테슬라도 위험하고요. 테슬라 주가도 위험하고 비트코인도 둘 다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기에 물린 거예요. 비트코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테슬라 주가 곧 떨어질 거니까 얼마나 떨어지나 봐서 테슬라 사야지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전기차, 무인 전기차 시장에서 강자긴 한데 그렇게 위험 요소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위험 요소. 자, 마무리를 지어야죠. 제가 중간에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천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문화적 기술적 배경이 있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물론 그 개인적인 역량도 분명히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 말했던 커넥팅 닷스, 그 점들을 인생의 경험의 점들을 연결한다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영혼의 능력이고 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기프트라는 말을 쓰죠. 재능에 있어서. 어빌리티란 말을 안 쓰거든요. 기프트라고 그러지.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운이 좋았다라고 믿는 편이 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신께서 주신 또는 영감에 의해서 이러잖아요. 기프트, 영감.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 말을 자주 쓰죠. 기프트, 영감. 그래서 저는 이 삶 자체가 100%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지만 100% 운이긴 하지만 99%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 1%를 진인사대천명 1%를 성사시키는 그 힘은 분명히 또 다시 운명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또 반대로 우리는 그거를 1%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명의 입장에서
신이나 영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바로 이제 그게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운이 좋았던 것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 순간은 매번 재앙이 닥칠 확률이 높아요. 재앙이.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북한 뉴스, 북한이 3,500억 빼돌린 뉴스. 야, 이거 진짜 테슬라가 단단히 지금 지뢰를 밟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말했던 모든 것은 예술가의 영감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거고, 우리 창발 주식이 10,000배가 될 거라는 것도 제 영감이에요. 영감이고,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10,000배를 안 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가 우려를 좀 많이 표하는 거예요, 저한테. 확정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근데 저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 법적으로 문제될 걸 따지고 영상 찍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에 이 운명적으로 이거를 제가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는 진짜 100%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기프트, 재능. 그래서 전 또 제가 여기서 제 그림에서 생긴 성과를 120% 기부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120%. 제 노력을 더해서 그 어떤 아름다운 운명에 대한 보답을 제 개인적인 의지를 더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120% 기부예요. 아무튼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좀 2월 달에 제가 터질 거라는 비트코인 악재는 이미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 암호화폐가 지금. 야, 이거 이상 진짜 이건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간에 둘 다 큰 문제라고요. 둘 다 큰 문제. 악재가 좀 거의 다 터진 것 같고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악재하고 주식 악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겠죠. 주식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단톡방에 왜 얘기하냐면, 거기 이제 이사들이 있고 이 전주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전주나 또는 자문위원은 서울에도 있으니까 그 자문위원들의 친구한테 단톡방에 소수가 있는 한 20명한테 알리는 이야기인데, 확실한 디지털 화폐는 6, 7월 정도가 될 것 같고, 주식의 악재가 이제 개미들이 폭망할 가능성이 있는 게 공매도라고 하더라고요. 공매도 다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돈을 딱 빼갈 수 있는 게 그 공매도잖아요. 맞죠? 주식은 잘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데. 아예 저는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제 그림에만 투자하니까. 그것이 5월쯤에 들어올 것 같다는 뉴스가 있어요. 5월. 그러면은 지금요, 주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계는 3, 4월인데, 그런데 이거 미리 감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장이. 그래서 항상 그럼 나 4월 달에 빠져나와야지. 그럼 그게 이제 상투인 거예요. 그게 인문학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2월 22일까지만 저랑 1대1로 창발 주식을 어떤
발행을 하고 2월 23일부터는 10배수다. 그러면 본격적인 러쉬는 창발 주식 러쉬는 3월부터인데 그때부터 제가 10만 넘는 유튜버랑 콜라보 방송을 시작할 거니까 제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홍보를 안 한 거라고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왜? 아미고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서 딱 2월 22일까지 주변 정말 친한 지인들이 보니까 우리 회사 임원의 지인이 여기 건물 막 엄청 갖고 있고 주식을 엄청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10%만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처분하고 10%가 너무 많나요? 엄청나게 부자면 그러면 1%만 해서 창발 주식을 좀 넣으라고 그래라.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주식 지금 고점에서 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10일에서 보름, 길면 한 달 반?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악재가 터질 게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였으면 좋겠다. 10%라도. 왜? 그 10%를 복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전기차는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를 왜 사요, 대량으로. 복제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 보급하지. 하지만 복제가 불가능한 그 얘기하고 제가 링컨 얘기한 김에 캐스트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캐스트웨이에 이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갔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함께 난파선에 있던 그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눈썹하고 눈하고 머리카락 대머리 배 있잖아요. 대머리. 배구공에다 이렇게 나뭇가지 몇 개 꽂아가지고 윌리라고 아마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 기억이.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가 윌리랑 친구가 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빠져들어요. 왜냐면 우리 영혼 속에 다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배구공의 영혼을 투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배구공이 바다에 빠졌을 때 탈출할 때 그 섬에서 목숨을 걸고 그 배구공을 바다에서 이제 헤엄쳐서 찾으려고 하다가 너를 잊지 않을게 하고 이제 끝내는데 바로 그 동굴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배구공이 여러분 그림이에요. 그 캐스터웨이의 그 주인공한테 그 배구공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고학 유물로 살펴보면 약 200만 년 전인가 600